최성그룹 본사 38층 대회의실. 수백억도 아닌 1조 원 규모의 GF솔루션 사업 설명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재경은 차갑게 자료를 넘기고 있었고 강재성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임원들을 둘러봤다. 누가 이 사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승계 판도가 바뀔 수도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황준현이었다. 아니, 황준현의 몸을 한 강용호였다. 누가 들어오래? 강재성이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황준현은 멈추지 않았다. 곧장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이 사업, 원래 내가 설계한 사업이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강재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준현 씨, 지금 뭐 하는 거지? 황준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USB를 연결했다. 순간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다. 강용호 회장 직인이 찍힌 비밀 문서. 그리고 초기 사업 설계안. 임원들의 눈이 커졌다. 이건 회장님 원안인데? 강재성 얼굴이 굳어졌다. 황준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누군가는 이 사업을 이용해서 회장이 되려 하고 누군가는 회사를 살릴 생각을 하지. 그 침묵을 깬 건 강재성이었다. 당장 꺼. 그가 고함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임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황준현을 단순한 인턴이 아닌 위험한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뒤 강재경은 황준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문이 잠겼다. 강재경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대체 누구야? 강재경은 황준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회의 중 상대를 압박하는 시선. 상대를 무너뜨리기 직전의 표정. 어릴 적부터 수없이 보아온 그것. 강용호의 눈이었다. 설마. 강재경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황준현이 말했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나 강용호다. 강재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 없는 말. 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눈빛. 강재경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지. 황준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 시각. 병원 중환자실. 강용호의 눈이 떠진 순간 모니터의 파형이 요동쳤다. 삐익.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교수님,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당직 의사가 놀란 얼굴로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침대 위에 강용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지?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십니까? 강용호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상했다. 같은 시각, 황준현은 두통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눈앞이 흔들렸다. 그리고 짧은 순간, 누군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축구공, 운동장, 허옥순의 웃음. 준현아, 달려. 강용호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건 자신의 기억이 아니었다. 황준현의 기억이었다. 몸만 빌린 게 아니었다. 기억까지 섞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강재경은 홀로 술잔을 들고 있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나 강용호다. 황준현의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말도 안 된다.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너무 아버지 같았다. 회의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 숫자를 보는 습관, 결정을 내리는 속도,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자세까지. 강재경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설마.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강재경의 눈이 커졌다. 다음 날 최성그룹 본사. 강재성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다. 최성그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부재에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기다린 건 그런 말이 아니었다. 황준현 씨가 회장님의 비밀 문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계 경쟁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과 관련 있습니까? 질문이 폭탄처럼 쏟아졌다. 강재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때 회의장 뒤편 문이 열렸다. 황준현이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움직였다. 황준현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준현은 단상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강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성그룹 주가는 출렁이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나병모, 태아그룹 회장실. 그는 체스판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말들이 움직이는군.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실 겁니까? 나병모가 검은 말을 집어들었다. 아니, 이미 시작했다. 그 순간 최성그룹 주식 대량 매입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였다. 강방글은 혼자 지하 자료실에 있었다. 15년 동안 모은 자료들, 비밀 계좌, 승계 심사 보고서, 해외 법인 자료, 그리고 강용호가 직접 남긴 비밀 금고 위치. 강방글은 조용히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겉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방글에게. 강방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끝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강용호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다. 내가 언젠가 이걸 보게 될 날이 오겠지. 순간 강방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편 박봉기는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었다. 원래 그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였다. 조용히 정년퇴직하기. 그런데 황준현을 만난 뒤부터 인생이 롤러코스터가 됐다. 비자금, 승계 전쟁, 기자회견, 주가 폭락, 적대적 M&A. 이제는 뉴스에 자기 얼굴까지 나왔다. 미치겠네. 그때 황준현이 다가왔다. 부장님, 왜?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박봉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또,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박봉기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 말 세 번째다. 그리고 최성그룹 창립 기념식 날, 수천 명의 직원들이 모였다. 무대 중앙으로 강방글이 걸어 나왔다. 강재성과 강재경은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마이크가 켜졌다. 강방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방글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다. 강용호 회장의 딸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입을 벌렸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맨 뒤에 서 있던 황준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드디어 숨겨져 있던 마지막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계 전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핑무비박.